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대선 투표 당일 때는 전화 연결이 안 좋아가지고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일주일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행보가 연일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요 일주일 동안의 행보를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5월 10일 아침 8시 반에 중앙선관위에서 당선자 확정 선포를 했으니까. 예. 지금 이 시간이 만 7일이 되는 시간이죠. 예, 그런데 이 7일 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럴 수도 있구나. 대통령이 청와대 안팎을 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하고, 예. 마치 이웃집 아저씨가 아침에 이게 출근하면서 서로 마주치면서 손을 흔들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해라, 저런 일은 저렇게 해라, 비정규직은 어떻게 해라,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때에 학생들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기간제 교사 두 사람에 대해서, 이거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 자격이 제대로 인정 안 돼갖고 순직으로 처리 안 된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살펴서 조치를 하라. 이런 걸 이제 매일 이렇게 쏟아내니까,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오늘은 문 대통령이 무엇을 보여주실 것인가, 이렇게 이제 궁금하게 했고, 이것은 바로 앞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 통치 권력 행사 생태와 완전히 대비돼 가지고, 예.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콕 틀어박혀서 사람도 안 만나고 대면 보고도 안 하고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아주 앵그리한 표정, 아주 분기탄천한 표정으로 배신자를 찍어내야 합니다. 배신자는 선거에서 패배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만 보아오다가, 예. 완전 이걸 풀어버렸대요. 탈권위주의. 대통령에게 있을 법한 그런 어떻게 폼을 잡고 위를 갖춰서 공부해서 사퇴절하면서 막 엄격하게 지시하고 하는 이런 모습과 청와대에 틀어박혀갖고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예. 그런 권위주의, 신비주의, 이거를 완전히 탈피해버렸다. 그리고 국민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만 7일째까지는 이 문 대통령의 행보가 참 보기 좋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행보를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혹시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 제가 구체적으로 예상을 안 했지요. 그러나 예. 뭔가 다른 걸 보여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여기서 문 대통령과 집권 참모들에게 부탁 말씀드릴 것은, 예. 이런 초심을 흐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자칫 우리가 문민시대 이래에 김영삼 대통령도 처음에 이 부패 인사들 추방하고 아주 금융실명에 단행하고 인기가 아주 하늘을 치솟듯이 올라갔지요. 예. 그런데 영광은 짧고 고통은 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초심을 들 때 잃지 않고 이 페이스대로 소탈하게, 예. 소통하고, 예. 그러면서 짜임새 있는 업무 스타일을 보이고 하는 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요,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좀 시사를 했는데, 이 홍준표 전 후보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선거 다음 날 이제 미국으로 갔지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예. 이제 신보수주의의 노선을 새로 정립을 해가지고, 예. 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이 한 달간 좌파 정권의 이 잔치를 지켜보고 나면 예. 구멍이 생길 것이고, 아주 무섭고 매서운 야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나는 홍준표
전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핵심 멤버들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왜 그런가 하면 예. 지금은 그런 무슨 뭐 신보수주의가 어떻고 우리가 매서운 야당을 하겠다 이걸 얘기할 때가 아니고 예. 홍준표 전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핵심 당직자 국회의원들이 예. 우선 여의도 당사에 모여가지고 통곡을 해야 돼요.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해야 돼요. 땅바닥이 아니니까 이제 그 모여 앉아가지고 책상을 치던 제가 예. 펑펑 울어야 돼요. 언제까지 울어야 되느냐? 예. 아주 세게 울어서 옆에 건물의 입주자들도 왜 거기서 시끄럽게 하느냐는 소리가 날 때까지 울고, 예. 그런 소리가 나면 저기 버스를 전세내갖고 5대 산자락에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 가서 그 산자락이 그는 이제 흙바닥이니까 흙을 치면서 대선 통곡을 해야 돼. 왜 해야 되느냐? 예.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아. 무슨 잘못이냐? 예.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41%로 당선이 됐는데 예. 59%라는 반대표가 있는데 예. 59% 가운데 42%를 왜 신한국당이 못 갖고 왔는지 그 원인을 깨달을 때까지 통곡하고 통곡해라 이 말이야. 그 원인을 깨달을 때까지. 자유한국당이 왜 그 나머지를 다 가져오지 못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표가 말이죠. 문재인 후보가 41%가 대통령이 되가 저런 삐까번쩍 하는데 예. 나머지 59% 중에 42%를 못 갖고 온 원인이 뭔지를 통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닫고 무슨 신보수주의가 어떻고 그다음 뭐 정우택 원내대표 같으니까 뭐 국무총리 우리가 두고 보자 단단히 할 것이다 뭐 이따위 소리부터 하고 있는데 예.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지요. 그 왜 못 깨닫느냐? 예. 그 원인은 뭐냐? 왜 대통령 당선자를 못 내느냐?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적인 책임이 있지만은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와 실정을 덮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했는데 그는 애국자라고 그러고 여전히 호위무사 노릇을 하면서 예.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탄핵이 되었으며 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예. 그리고 여기 누구누구가 책임이 있는가? 이른바 친박 중에 호위무사를 자처해갖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공천을 망가뜨리고 물론 이 원초적이고 1차적 책임 박 대통령이지만은 예. 그 호위무사 그룹들의 발호 때문에 결국 당의 신뢰를 잃어가지고 대통령까지도 이와 같이 참패하게 한 그 본질을 깨닫고 그게 누가 책임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예. 그 통곡 끝에 그 자리에서 아예 나는 물러선다. 나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들 줄줄이 해가지고 지금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는 책임을 지고 저 서울구치소에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박근혜 대통령을 거기서 호위무사 노릇을 하겠다. 나머지 분들은 잘해달라. 뭐 이런 걸 보여야지. 예. 그러지 않고 무슨 이 신보수주의로 우리가 세게 나가는 야당이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호위무사의 친박 중에 당권 정지됐던 세 사람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등을 원대 복귀시키고 예. 국민 기망 행위지요. 이게 이러면 이 당 해체해야 돼요. 해체. 그러니까 황골 탈퇴를 못하면서 무슨 제1야당 노릇을 하겠다고 한다면 예. 문재인 대통령만 자꾸 이 날개를 달고 펄펄 날아가겠지. 펄펄 날아가겠지. 아. 이런 걸 보고도 이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대들이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는 여기 너희들 스스로 살을 잘라내야 된다 이 말이죠. 살을. 못 잘라낼 것 같으면 날 부르라 그래. 날. 박찬종이를. 나는 이번에 누구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날 부르라 그래. 아. 내가 가고 누구는 이렇게 아주 떨어져 나가라고 내가 정리를 해주겠다고. 아하, 예. 이거 민국정이 꼭 좀 보도돼야지. 내가 자원한다고. 내가 너희들이 못하니까 그럼 내가 하겠다. 홍준표도 후보가 되고 나니까 뭘 못하니까 예. 내가 해주겠다고 내가.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만약에 예. 홍준표 전 후보가 그 오는 7월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서 당권에 도전을 하면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잘못이다. 이게 지금 무슨 당권을 생각할 때야. 아하. 예? 참담한 이 패배에 대해서 예. 역사와 국민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보를 하고 예.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고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가 그걸 따져야 할 때지 무슨 한가하게 예? 다른 정당처럼 무슨 전당대회를 하고 대표를 새로 뽑고 그래갖고 무슨 뭐 친박 고위무사 그룹들이 다시 우리가 주류로 무슨 이 당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따위 소리들이나 하고 예. 제가 보기에 말이죠. 예. 이 자유한국당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과거에 진심으로 아끼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땅의 보수 질서를 제대로 정립하기를 바라서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가운데 예.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파괴를 위한 촛불 시위를 할 것 같아 내가 이게 드러내버려야 돼. 이 꼴로 한다면 아하. 이원직 총사퇴 예. 를 위한 무슨 집회 시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으면 나도 앞장서려고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수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 친박 고위무사 그룹이 중심이 된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다고. 진짜 백이 보수가 탄생할 수 있는 길을 야들이 막고 있다. 이 얘들이. 예.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야. 이게. 진짜 백이 보수 탄생의 길을 너희들이 왜 막느냐 이 말이야. 비켜 이 사람들아. 아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그냥 왜 흥분하는 것 같은데. 아유, 아닙니다. 예. 지금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요. 예. 그렇죠. 한국 보수의 자존심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거 굉장히 화를 낼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아니, 그게 지금 보수가 정립되지도 않는데 보수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자기들이 그 보수의 아이콘이고 보수의 본류고 주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일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들은 보수도 아니고 부패군자들이야. 예. 그리고 헌정 질서를 망가뜨린 사람들이야. 그렇게 되면 정치적 범죄자들인데 예. 그들이 어찌 보수 본류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도요. 5년 뒤에 한번 대선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요. 예.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의원직도 버려버렸고, 예. 그 지금 완전히 무관의 처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도 예. 우리가 이 정치적 자산 제목이 빈곤한 나라 아닙니까? 예. 그 본인이 어떻게 가는지를 지켜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일단 그러면은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백의종군을 지금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정당과의 뭐 통합이라든가 연대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바른정당의 향후 행보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바른정당은 작더라도 예. 똘똘 뭉쳐가지고 예. 지금 말씀드린 자유한국당 저기 천지분간은 못하는 저기 박근혜 대통령 망가진 박근혜 대통령 여전히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저 사람들과 저 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하. 뭐 그런 과정에서 뭐 국민의당과 뭐 정책연대라든지 예. 그것은 뭐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정책연대 같은 것은 필요하고 합당 문제 같은 것은 노선 차이가 다소 있으니까 예. 그 좀 더 심사숙고해봐야 되겠지요. 아하. 그런데 핵심은 자유한국당을 대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깡다구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득표라든가 이런 의석수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자유한국당보다는 많이 좀 뒤처지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물론인데 예. 자유한국당 의석 107석이라고 하는 것 저것은 예. 이게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푸석푸석한 거예요. 예. 그중에 진짜만 남기고 이게 이 허상 있는 거 이것은 다 제거를 해버려야 돼 이게. 아하. 다 제거를 해버려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107석 갖고 무슨 이제 국회에서 큰 소리 치고 예. 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 국민이 유의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민국장 제가 예. 시간 관계상 예.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핵심 측근들에게 건의할 게 하나 있는데, 예, 예, 예. 그 많은 것 중에 말이죠. 예. 그 광화문 종합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옮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네네. 내가 민동기 국장의 뉴스바를 통해서 예. 이건 재고하실 것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아하.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문 대통령 공약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광화문 종합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고 그렇게 해서 광화문 상징적인 광화문 광장 가까운 데서 수시로 국민들을 접촉하겠다 이런 취지로 그런 공약을 했는데 예. 현재 그 청와대는 관저가 있고 집무실이 있고 비서동이 있는데 네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 콕 처박혔고 집무실도 잘 안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관저에서 잠자고 비서동 여민관의 대통령 집무실 그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 이제 수석비서관하고 거기서 자연히 소통이 되죠. 예. 그러면 관저라고 하는 곳은 그게 이제 회의를 하거나 외빈 접대하는 곳에만 쓰면 됩니다. 그게. 예. 예. 그러니까 여민관이 낡았다 그래요. 낡으면 그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예. 대통령이 거기서 일상적으로 참모더라고. 그리고 종합청사에 집무실을 두고 가게 되면 경호 문제뿐 아니라 예. 종합청사에는 이 서울 주재 국무총리실도 있고 장관 서울 사무실도 있고 거기에 일부 행정기관도 있어요. 아.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그 출퇴근하는데 경호 문제뿐 아니라 예. 그게 좌정하게 되면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약속한 대통령으로서는 불필요하게 대통령이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게 돼요. 예, 예, 예. 대통령의 말 한마디 동작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을 세우기 때문에 예. 재량권을 주고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하기로 했으니까 대통령 어디까지나 좀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청와대에서 예. 수석 비서관들하고 내각이 어떤 일을 잘하는지 이것을 원격에서 이렇게 책임을 분담을 하고 잘못한 것은 이렇게 지시하는 그 시스템이 오히려 훨씬 낫고 그다음에 국민과의 접촉은 예. 지금 문 대통령이 말이죠. 청와대 광화문 집무실에서 집무 안 하는데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 예. 인천공항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거기서 어제는 미세먼지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요. 예. 그래서 중앙청 종합청사로 예. 집무실 옮기겠다는 공약을 할 때 부담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민동기 국장의 뉴스바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건의하려고 합니다. 아하. 그 부담을 덜어내십시오. 덜어내시고도 지금 하시는 대로 하면 예. 그게 소통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자칫 우리가 문민시대 이래에 김영삼 대통령도 처음에 이 부패 인사들 추방하고 뭐 아주 금융실명제 단행하고 인기가 아주 하늘에 치솟듯이 올라갔지요. 예. 그런데 영광은 짧고 고통은 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초심을 들 때 잃지 않고 이 페이스대로 이 소탈하게 예. 소통하고 예. 그러면서 짜임새 있는 업무 스타일을 보이고 하는 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요, 홍준표 이 전 대선 후보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언을 좀 시사를 했는데, 이 홍준표 전 후보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선거 다음 날 이제 미국으로 갔지요. 예. 그 미국에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예. 이제 신보수주의의 노선을 새로 정립을 해가지고 예. 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이 한 달간 좌파 정권의 이 잔치를 지켜보고 나면 예. 구멍이 생길 것이고 아주 무섭고 매서운 야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나는 홍준표 전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핵심 멤버들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왜 그런가 하면 예. 지금은
그런 무슨 뭐 신보수주의가 어떻고 우리가 매시 우리가 두고 보자 단단히 할 것이다 뭐 이따위 소리부터 하고 있는데 예.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지요. 음흠. 왜 못 깨닫느냐? 예. 그 원인은 뭐냐? 왜 대통령 당선자를 못 내느냐? 음흠.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적인 책임이 있지만은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와 실정을 덮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했는데 그는 애국자라고 그러고 여전히 호위무사 노릇을 하면서 예.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탄핵이 되었으며 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예. 그리고 여기에 누구누구가 책임이 있는가? 이른바 친박중의 호위무사를 자처해갖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공천을 망가뜨리고 물론 이 원초적이고 1차적 책임 박 대통령이 있지만은 예. 그 호위무사 그룹들의 발호 때문에 결국 당의 신뢰를 잃어가지고 대통령까지도 이와 같이 참패하게 한 그 본질을 깨닫고 그게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깨닫다면 예. 그 통곡 끝에 그 자리에서 아예 나는 물러선다. 나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들 줄줄이 해가지고 지금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는 책임을 지고 저 서울구치소에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박근혜 대통령을 거기서 호위무사 노릇을 하겠다. 나머지 분들은 잘해달라. 뭐 이런 걸 보여야지. 예. 그러지 않고 무슨 이 신보수주의로 우리가 세게 나가는 야당이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호위무사의 친박 중에 당권 정지됐던 세 사람 박근혜 대통령의 이 통치 권력 행사 생태와 완전히 대비돼 가지고 예.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콕 틀어박혀서 사람도 안 만나고 대면 보고도 안 하고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아주 앵그리한 표정, 아주 분기탱천한 표정으로 배신자를 찍어내야 합니다. 배신자는 선거에서 패배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만 보아오다가 예. 완전히 이걸 풀어버렸죠. 탈권위주의. 대통령에게 있을 법한 그런 어떻게 폼을 잡고 위를 갖춰서 국무회의에서 사퇴절하면서 막 엄격하게 지시하고 하는 이런 모습과 청와대에 틀어박혀갖고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예. 그런 권위주의, 신비주의 이거를 완전히 탈피해버렸다. 그리고 국민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만 7일째까지는 이 문 대통령의 행보가 참 보기 좋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행보를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혹시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 제가 구체적으로 예상을 안 했지요. 그러나 예. 뭔가 다른 걸 보여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여기서 문 대통령과 집권 참모들에게 부탁 말씀드릴 것은 예. 이런 초심을 흐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더군 야당을 하겠다. 이걸 얘기할 때가 아니고 예. 홍준표 전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핵심 당직자 국회의원들이 예. 우선 여의도 당사에 모여가지고 통곡을 해야 돼요.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해야 돼요. 땅바닥이 아니니까 이제 모여 앉아가지고 책상을 치던 제가 예. 펑펑 울어야 돼요. 언제까지 울어야 되느냐? 예. 아주 세게 울어서 옆에 건물의 입주자들도 왜 거기서 시끄럽게 하느냐는 소리가 날 때까지 울고 예. 그런 소리가 나면 저기 버스를 전세내갖고 오대산 자락에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 가서 그 산자락에 그는 이제 흙바닥이니까 흙을 치면서 대선 통곡을 해야 돼. 왜 해야 되느냐? 예.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무슨 잘못이냐? 예.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41%로 당선이 됐는데 예. 59%라는 반대표가 있는데 예. 59% 가운데 42%를 왜 신한국당이 못 갖고 왔는지 그 원인을 깨달을 때까지 통곡해라 이 말이야. 그 원인을 깨달을 때까지. 자유한국당이 왜 그 나머지를 다 가져오지 못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표가 말이죠. 문재인 후보가 41%가 대통령이 되가 저는 삐까번쩍 하는데 예.
나머지 59% 중에 42%를 못 갖고 온 원인이 뭔지를 통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닫고 무슨 신보수주의가 어떻고 그다음 뭐 정우택 원내대표 같으니까 뭐 국무총리.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우, 지난 대선 투표 당일 때는 전화 연결이 안 좋아가지고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일주일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뭐 행보가 연일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요 일주일 동안의 행보를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5월 10일 아침 8시 반에 중앙선관위에서 당선자 확정 선포를 했으니까 예. 지금 이 시간이 만 7일이 되는 시간이죠. 예, 그런데 이 7일 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럴 수도 있구나. 대통령이 청와대 안팎을 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하고 예. 그 마치 이웃집 아저씨가 아침에 이게 출근하면서 서로 마주치면서 손을 흔들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해라. 저런 일은 저렇게 해라. 비정규직은 어떻게 해라.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때에 학생들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기간제 교사 두 사람에 대해서 이거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 자격이 제대로 인정 안 돼 갖고 순직으로 처리 안 된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살펴서 조치를 하라. 이런 걸 이제 매일 이렇게 쏟아내니까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오늘은 문 대통령이 무엇을 보여주실 것인가 이렇게 이제 궁금하게 했고 이것은 바로 앞에